자, 간단하게 저희 겨울방학 때 뭐 했는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겨울방학 무료 특강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무료 특강 저만 해요. 선생님들한테 무료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직강으로 특강하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뭐 하루에 2시간씩 뭐 한 주에 몰아쳐서 안 끝내고 지금 6주차 특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3시간씩 6주 꽉꽉 채워서 저기 언어, 요새 언어인데 옛날 말로 문법이죠. 그래서 요거 특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실전 모의고사반 별도로 수준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년 친구들한테도 좀 필요하고 소아 친구들도 필요한데 진성도 다 필요한데 꼭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저희가 찝어서 너 들어와 하면 이제 들어와 있다가 이게 또 무료다 보니까 또 나오니 안 나오니 또 신랑이 해야 되고 근데 또 돈 받기는 또 서비스라 좀 더 그렇고 그래서 교재비 2만 원 받았습니다. 책값 이게 저희가 문법 특강만 책이 3권 나갔거든요. 요만큼 근데 그냥 교재비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반이 실제로 시간 재고 푸는 연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요 반에는 고1, 고2, 고3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무료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매 방학별로 테마를 정해서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원생이시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일 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은 삭제해버렸습니다. 돈 내서 하는데 안 하면 내가 돈을 왜 내니? 그래서 여기 삭제했고 나머지 친구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하기 때문에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 레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저희 원생 거라 이름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다음 페이지 왼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돼 있는 게 안 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일부러 솔직하게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집에서 또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학원 밖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와서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하려고 태블릿 몇 개 사놓고 하긴 하는데 안 하는 애들은 또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학년별로 좀 다른데 고1 같은 경우는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 너네 공부 습관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 습관 들으려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고1들 잘합니다. 근데 이게 빈칸은 고2, 고3이야. 머리 굵었다고. 근데 고2, 고3을 저희가 이제 이따가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역조공 이벤트라고 다녀줘서 고마워. 받은 만큼 돌려줄게 하고 무료로 푼 거거든요. 무료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의 뭐 출석 언제 했는지 이 친구는 사실은 되게 잘하는 친구를 뽑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요. 그치 윤재 봤니?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없는 중3 예비 고1들한테는 공부 습관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고2, 고3 중에 이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요거를 풀게 해서 이제 학기 중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도움이 되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클리닉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클리닉이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 1회를 오되 그 1회를 몇 시간을 있다 가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평일날 수업을 안 잡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클리닉 할 시간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요것들을 잘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 주 내내 와요. 근데 요놈들이 또 머리를 쓴다고 평소에 안 하다가 내신 기간 되면 2주, 3주 냅두고 막 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오면 감사하기 때문에 더 와. 시간 뜨면 와서 공부해. 요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클리닉 많이 오는 친구들은 한 주 내내 와 있기도 합니다.
주말에도 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마다 하는 건데 이제 이름이 역조공이라고 내가 좀 자극적으로 지어봤는데 추첨을 했어요. 1등 상품이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니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사진을 남겨놨는데 참고로 이 친구가 예비고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많이 다니는 애들한테 혜택이 가야 사실은 맞는데 그것조차도 조작이라는 말이 들릴까봐 뽑기판 사다가 뽑아. 이게 아마 또 사행성의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뽑아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희 반 애가 당첨이 돼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증언쌤 반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거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일국어나 그 다음에 그 방학 때마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저희가 좀 친해요. 그래서 같이 다니시는 기간 동안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네, 저희가 교재비를 이따가 따로 설명드릴 거긴 한데 교재비가 저희는 월별로 안 받고 권별로도 안 받고 그냥 기간당 한 번 받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간을 따지면 이제 겨울방학 한 번,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기간을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재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을 보면 그래서 총 하면 6번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적게 받으면 2만 원, 많이 받으면 한 3만 5천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 기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 3월이 되면 교재비는 4월 때 청구가 될 겁니다. 학교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가고 저희 교재도 이거 나간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비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할인이 교재비 쪽이 많아요. 왜냐면 수강료 뭐 5% 해봤자 얼마나 될까요? 저희 수강료가 27만 원인데 10% 하면 27,000원이거든요. 5% 하면 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교재비가 더 세겠다 해서 교재비 할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시즌에만 하는 건데 3개월, 3개월째 하시면 3개월 동안 교재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비 무료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하나만 뭔가 중복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뭘 더 드릴 순 없고 뭐든 하나만 이 보통 3개월 무이자 할부 되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용해 보셔라. 뭐 이걸 하신다고 카드사가 저한테 뭐 10원 한 장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환불 규정이 조금 독특해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도 남기고 저희 만약에 등록하시는 분들이거나 하시면 꼭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강료는 월 단위 수강료예요. 그래서 1일부터 말일까지 예요. 그리고 1일부터 말일까지 최소 수업 4회고요. 4회를 넘어가는 것은 돈을 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만약에 체크하실 때 4회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4회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도 안 되면 그냥 환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환불은 뭐 저희는 카드 갖고 오셔라 그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바로 계좌이체 해드리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환불하실 때는 교재를 반납하셔야 돼요. 교재를 반납하시면 교재비도 환불해 드립니다.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은 부분은 제외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환불해 드리는 거고 교재비 같은 경우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전액 환불해 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 교재를 반납하셔야 되고 다만 과정이 끝난 교재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수업을 들었다. 근데 중간고사 수업을 하다가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중간 수업을 하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나갈래 하시면
겨울방학 교재비는 이제 다 쓴 거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 중간고사 교재비는 중간고사 교재를 반납하시면 교재비까지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교재를 반납하지 않으시면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 교재를 노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갖고 와봐라, 어떤 뭐 그런 데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교재가 밖으로 도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 마지막에 이벤트로 교재비를 면제받으신 경우 아까 있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도 교재 반납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재 반납을 안 하시면 그러면 교재비를 받을 거예요. 그거는 좀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겨울방학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크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자,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내신 설명회이기 때문에 이게 수능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수능은 어찌됐건 간에 객관식이고 모의고사도 객관식이고 5개 중에 하나가 답이지만 내신도 객관식이 있고 물론 서술형도 있죠. 그런데 수능보단 내신이 좀 더 아이들에게 밀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명확해요. 오답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신은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서 내시고 보통 이제 3분 또는 2분이 나눠서 내시죠. 그리고 한 분이 내시는 영역이라도 선지들이 말하는 것들이 되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는 보통 애매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저희 손으로 할 수 없고 저희 능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학교를 생각해봤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가를 먼저 고민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이죠. 국어는 한글이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부터 합니다. 수학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영어도 보통 중학교 때부터, 국어는 보통 고1 때부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대체에 나갔었고 이제 광명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오늘도 이제 저 맘카페 저희 학원 가입돼 있거든요. 설명회를 쳐봐도 고등부 설명회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는 지금 설명회가 끝났어요. 전부 다. 이 시기에 설명회를 안 하면 언제 하지? 3월에 하겠죠. 학기 중에. 그것도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3월 중순, 3월 말에 움직입니다. 시험이 보통 4월 말, 5월 초거든요. 한 달 남겨두고 이제 내신 준비해야지 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그 친구들이 수학이랑 영어는 이미 하고 있을 텐데 국어는 이게 좀 저희 과목이지만 좀 답답한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점수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 A를 받았다. 근데 이 A가 숫자로서 100이지만 과연 난이도가 100이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요새 철산동 쪽에 중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던데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만 할까요? 시험 범위가 문학작품 20개가 넘어가고 외부 지문 많이 나오고 시험 범위 미리 안 알려주시고 그러는 고등학교보다는 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학교 때 A는 숫자로선 100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숫자로는 100이 나오고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100이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A가 이제 표현법이 바뀔 건데 100점으로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5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50점이 나오고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당연히 10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에서 못 벗어나요. 꼭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 혼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님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업 끝나면 수업 내용 정리해서 문자 드리거든요. 수업 내용을 틀었어요. 회의해갖고 안 되겠다. 문법이라도 끝냅시다. 문법 비중 높입니다. 하고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신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 비중 조금 더 줄이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독서 비중 조금 더 줄이고 지금 저희 고1들은 문법 복습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그래서 요런 거 되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연장선인데 고등학교 국어는 어렵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을 고등학교 때 갖고 간다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습관만 갖고 가면 돼요. 나는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공부할 때 준비를 다 해야지.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물도 미리 떠놓고 핸드폰도 꺼놔야지. 이런 건 갖고 가도 되는데 고등학교 내신 준비할 때 나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어야지. 왜요?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니까 전 내용 정리는 교과서 읽으면서 해요. 너 시험 3주 남았는데 아직도 내용 정리가 안 됐어? 저 중학교 때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도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다른 과목도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또 벼락치기 합니다. 왜요? 중학교 때 벼락치기 했으니까요. 점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점수 안 나옵니다. 단순하죠. 그냥 딱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좀 못 봐도 기말 때 보완해서 1등급이 나오면 되거든요. 2등급 중간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2등급 끝으로 가면 기말 때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100점이 사실상 힘들 거기 때문에 2등급 중간 정도면 기말고사 때 보완해서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중간고사 때 3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기말 때 1을 맞아도 정말 운이 좋지 않는 이상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건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애가 이과형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국어는 딱 떨어지지 않는데 수학은 딱 떨어지는데 공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어도 딱 떨어집니다. 다만 딱 떨어지는 게 공식이 한글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외우고 그냥 그런가 봐 하면 그때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항상 수업할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동일 내용, 동일 문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야 돼. 그런데 수학은 그게 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으니까. 근데 국어는 지금 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똑같은 결과를 원하면 강제로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암기된 내용을 계속 확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학년 내신 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국어 문법이요. 국어 문법이 어렵대요. 영어 문법이 훨씬 더 어려운데요. 근데 영어 문법은 안 어렵대요. 저 되게 고칼 노릇이긴 한데 아니 국어 문법은 예외가 10개밖에 없어요. 영어 문법은 그냥 다 예외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국어 문법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국어 문법도 강제로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습득할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를 통사도 해야 되죠. 통과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제발 수행평가에 목매지 말고 수행평가 최소한으로 하고 제발 그거 한다고 8시간씩 쓰지 마 하는데 밤새고 와요. 뭐 했니? 수행평가했어요. 수행평가 뭔데? 이거 내 애들끼리 조짜서 해야 돼요. 근데 왜 조원들이 안 했니? 아니요, 그냥 제가 뭔가 좀 잘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몇 줄 썼니? 3줄이요. 그거에 8시간을 태웠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을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 답답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공부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난 내용 잘 모르니까 문제를 많이 주세요. 20문제, 30문제 풀다 보면 내용이 자동으로 기억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저희는 안 그런데 뭐 다른 데가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일부 몇 개 학원에서 문제로 양치기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서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테스트 봐서 결과 안 좋아. 너 왜 이거 안 외워? 그래요? 그럼 저 외워야 되니까 문제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너 이거 문제 제대로 이해한 거야? 너 이거 선지 내가 끊으라는 데 다 끊었어? 아니요? 근데 문제 안 줘. 그러면 삐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수학이랑 영어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를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같은 결과를 원할 거라면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방식이라는 게 사실 막 되게 막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아, 국어는 그런가 봐. 나는 이과형이라서 내 체질에 안 맞아가 아니라 수학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영어 꼬부랑말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국어는 이런 거구나. 이거 외우라니까 이거 외워야지.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와서 내 멱살을 잡아. 나한테 욕을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와서 멱살을 잡아. 그래야지 네가 지금 잘하고 못하는지 알고 내가 교정을 해주지. 그게 아니고 객관식 5개 중에 답 하나 고르면 맞았다고 좋아하고 객관식 5개 중에 답 못 고르면 틀렸다고 답 보고 내가 내용을 몰랐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건데 시각화를 강조한 수업 교재. 그래서 저희는 어지간한 교재가 다 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컬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쁜 거 좋아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뭐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이제 문제집 같은 거 교재 같은 거여야지 갖고 다니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희 아까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패드가 꼭 필요한가? 애들한테? 노트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노트북 없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뺏겨서 못 쓰는 애들도 있을 건데 학원에서 줬다 그러면 쓰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노트북을 조금 더, 노트북이 더 비싸니까. 근데 노트북은 싫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내가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거 못 사줄 테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재원생들 갤럭시 탭은 어떻니? 싫대요. 갤럭시 탭이 더 좋지 않니? 이게 필기감이 더 좋다? 그때 안 되는데 무조건 아이패드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 물어보면 왜 아이폰 쓰니? 예뻐서.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저희는 가능하면 좀 깔끔하고 좀 어디 가져가서 부끄럽지 않게 학교 가서 펼치더라도 나 뭐 왜 이런 느낌으로 교재를 만들 때 대신에 이 교재에는 수업의 내용이 어지간히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하진 않습니다만 필기는 최소화로 하고 그 시간에 얼굴을 받고 책을 보지 말고 저희를 보란 뜻입니다. 나를 보고 내가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를 반응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저어도 상관없으니 책에 고개를 받지 말고 고개를 위로 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고요. 어떤 학교든 간에 다 칼라. 자, 죄송해요. 100%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흑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선생님의 취향. 제 취향은 여기 있습니다. 알록달록.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OX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근데 OX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객관식 문제 선지를 다 찢어 발기는 것도 있고 각 학교 기출문제 선지 또한 찢어서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객관식 문제는 찍으면 20%의 확률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안 된 친구들한테 너 1번 골라서 맞았네. 근데 너 왜 1번 골랐니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준비가 된 친구들한테 이거 왜 골랐니라고 물어보면 나머지가 틀려서요. 전 속어법을 적용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왜 틀렸니라고 했으면 이 선지에선 이 부분이 정확히 왜 틀렸고 그것은 지문에 있는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까지 나오면 아 너는 이걸 알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OX 문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X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 그래서 OX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선지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를 끊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끊어보라고 할 거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히 표시하라고 할 거고, 그리고 맞았으면 맞은 부분에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여기 문장 뒤에다가 또 이렇게 해놓고 문장 뒤에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이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면 또 앞에서 하라 그러면 그때도 또 마지못해서 하는데 또 한 주 갔다 오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을 해야 이런 습관들이 형성이 될까 말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은 한 주에 한 회지만 클리닉은 무제한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와도 되기 때문에 와서 OX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와서 공부를 해도 상관없으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으면서 청자가 뭔지, 명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맞고 틀려서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넣어놨다가 문제풀이에 써먹어야지 까지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세 번째 객관식 문제 제공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 양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있지만 언제나 포인트는 뭐냐면 숙제는 한 주 분량. 그래서 한 주 7일로 나눠서 하는 분량 정도입니다. 물론 이번 겨울방학 때 숙제가 좀 많긴 했지만 내신 때는 양이 좀 줄어들어서 소단원 하나당 문제가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OX 문제 따로고요, 객관식 문제 따로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널 문제집이라는 것도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소단원 하나당 거의 100문제 정도 가까이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한 주에 소화하는 것은 50문제, 60문제를 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내가 다시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확인하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죠. 학교 숙제는 없지만 수행평가는 또 해야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생체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케줄 맞추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오기 전에 4시간 뭐라 하잖아? 그럼 너 질려서 못해. 실제로 질려서 못하는 양이긴 해요. 그리고 보면 티가 납니다. 펴봐. 너 5등 했지? 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서 요거 하나 보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적용돼요? 지난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야지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는 아니고 하나 더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테스트는 누적적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험 2주 전 또는 좀 더 빠르게 시험 범위 전체에 관련된 예비 테스트를 진행해요. 반드시 이걸 해야지만 반성한 애들 반성하고 각성한 애들 각성해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중간고사 점수가 저희가 보는 예비 테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어지간한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재의 내용도 다 넣어놓고 OX 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병행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보자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홈메이드 간해수공업 직보자료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냅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학교에서 말한 것들, 학교 필기까지 다 넣어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보자료는 아마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각각 선생님들이 맡으신 바에서 직보자료를 만드실 거고, 이제 저도 이제 직보자료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쳐서 직보 때 직보자료가 별도로 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직보자료 보시면 니들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참고로 직보자료가 시험 범위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자, 그 외에 자, 입시 컨설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합니다. 그래서 고3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 정시반에 15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다 상담했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는 없지만 연대 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대, 중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 관련된 상담은 언제나 요청하시면 제공 가능하고요. 그 외에 제가 평소에는 잘 못하지만 방학 때 주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야 사실은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아이들 구성원에 맞게끔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고1들은 문법을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에요. 투아웃 제도. 2번 경고 후에 퇴원입니다. 내신 때만 하는 건데요. 이 투아웃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시면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옵니다. 1시간만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한 주에 한 번 수업 들으러 오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서 그 수업 시간을 다 박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숙제를 안 해오면 1시간 정도는 숙제를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영상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됐다 그러면 퇴원 조치됩니다. 1학년들은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공지하고 이제 3월 되면 가정통신문이 쫙 나갑니다.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어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 3학년들은 개인 상담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안 해왔을 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숙제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숙제한다고 밤샐 수도 있어요. 그것도 처음엔 좋은 경험입니다. 밤새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밤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좋다고 사실 자르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자를까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요거까지 합쳐서 이번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리닉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언제든 와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학원이 월화는 휴무인데 제가 월화는 보통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 올 때 학원문 열려 있나요? 라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이게 독서실이었다가 하나를 독서실을 다시 강의실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실은 제 강의실이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주로 클리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리닉 강의실에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